검색 요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굳이 구글 어널리틱스까지 쓰면서 성과 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어널리틱스가 인식할 수 있는 URL의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다른 매체들에도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조금은 개선이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매체는 브랜드 검색인데요. 아디다스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디다스의 브랜드 검색 중에 어떤 특정 영역을 제가 클릭하니 랜딩페이지 URL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미디엄을 보니까 너는 페이드 서치에서 왔고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구나. 소스가 네이버 BS라고 되어 있죠. 캠페인은 아마도 지금 소재, 주제를 넣은 것 같습니다. 컨텐츠에는 3 타이틀 A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타이틀 영역을 클릭했습니다. 3하고 A가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의 식별할 방법이겠죠. 어쨌든 타이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메인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면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다 똑같습니다. 미디엄, 소스, 캠페인까지 다 똑같고요. 컨텐츠에 1 마이쉘터 A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에 있는 제품이 마이쉘터 제품인가 봅니다. 그럼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드 검색에서는 미디엄과 소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매체는 디스플레이다, 소셜이다, 검색이다 이렇게 글로벌에서 널리 쓰이는 매체가 아니라 약간의 한국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독립돼서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브랜드 검색을 검색 광고의 한 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검색 광고와는 구분된 독립된 유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 정의가 좀 필요합니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미디엄을 페이드 서치라고 잡은 걸 보니 검색 광고의 한 종류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검색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통해서 또 동일한 지면에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형태, 역할, 그리고 기대되는 성과가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분리해서 보는 편입니다. 저는 어널리틱스의 어드민에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랜드 검색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추가를 하고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는 미디엄을 브랜드 서치라고 적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과를 미디엄 레벨로 분석할 때 그냥 페이드 서치로 다 모아 나오는 게 아니라 검색 광고와 브랜드 검색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소스의 경우에도 저는 분석을 할 때 네이버 전체, 다음 전체, 구글 전체 이렇게 매체 전체별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보고를 할 때요. 아디다스의 경우는 소스에서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라고 구분을 해놨지만 저 같은 경우 소스는 그냥 네이버로 두고 미디엄에서 브랜드 검색을 독립시켜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 캠페인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소재의 캠페인을 적어주셔도 되고 이건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브랜드 검색과 검색 광고는 캠페인 값에 대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캠페인 레벨로 해서 각 매체 간 성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렇게 캠페인에 현재 소재를 넣어주시면 브랜드 검색 소재가 바뀔 때마다 각 소재별 성과를 비교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캠페인 값은 그냥 디폴트로 동일하게 놔두고 기간을 별도로 기재를 해서 엑셀상에서 분리해서 보는 편입니다. 검색 광고에서 컨텐츠는 계정의 그룹이었지만 브랜드 검색에서 컨텐츠는 클릭하는 위치, 즉 브랜드 검색의 요소를 지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아디다스 같은 경우 메인 이미지에 마이쉘터라고 사진의 내용을 쓰셨는데요. 그냥 메인 이미지라고 쓰셔도 됩니다. 아디다스 메인 이미지의 파라미터를 제 스타일로 바꾼다면 이렇게 됩니다. 브랜드 검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자주 보는 실수가 있습니다.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를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그 브랜드 검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로슈포제의 브랜드 검색에서 타이틀을 클릭하면 이런 파라미터를 가진 랜딩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페이드 서치고 소스에는 네이버 PC 브랜드 검색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보면 이건 그냥 브랜딩 캠페인이라는 의미 같고요. 컨텐츠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클릭 위치는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런데 아디다스와 비교해보면 아디다스에는 없었던 UTM 텀 값이 있습니다. 검색 광고에서는 텀이 있었는데 아디다스의 브랜드 검색에는 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텀은 유입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색 광고는 각 키워드별로 랜딩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각 키워드별로 적용되는 랜딩 URL에 텀 파라미터를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브랜드 검색은 키워드별로 랜딩 URL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재 자체에 적용되는 URL에 텀을 지정을 해버리면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서 브랜드 검색을 통해 우리 웨브사이트에 방문을 하던 유입 키워드는 우리가 지정한 텀에 붙어있는 그 키워드가 됩니다. 지금 라로슈포제 같은 경우는 UTM 텀에 메인 이미지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오건 브랜드 검색을 통한 유입은 어널리틱스에는 무조건 메인 이미지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찍힙니다. 브랜드 검색에서는 절대로 텀 값을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배너 광고입니다. 배너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널리틱스가 디스플레이라는 미디엄 값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배너 광고의 미디엄은 디스플레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소스의 경우는 캐시 슬라이드다, 네이버다, 카카오다 이런 식으로 우리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 배너의 주제, 이벤트라던가 상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컨텐츠와 텀은 배너 광고에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동일한 캠페인 주제 내에서도 A/B 테스트를 하고 싶거나 이런 추가적인 분석값이 필요할 경우에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넘어오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 미디엄은 어널리틱스의 기본 채널 그룹인 소셜로 해주시면 되고요. 소스라는 게 어느 사이트에서 넘어온다 이런 거니까 소스에다가 페이스북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보통 채널 운영을 할 때 컨텐츠 카테고리를 몇 개 지정해서 운영하거든요. 저는 이 게시물이 속한 그 주제 카테고리를 보통 캠페인에다 넣는 편입니다. 컨텐츠와 텀은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데요. 저는 광고로 나가는 것들과는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게시물에는 컨텐츠 값에 컨텐츠라고 써주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북 광고는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광고로 넘어오는 트래픽과 구분하기 위해서 UTM 컨텐츠에 컨텐츠라고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위해서 새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게시물 자체를 가지고 광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본 사람이 클릭한 건지 아니면 우리 팬이 페이지에 방문했다가 그냥 보고 클릭한 건지 구분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페이스북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미디엄을 소셜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광고를 띄울 경우에는 미디엄을 소셜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나 비디오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름의 룰을 정해서 일관되게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블로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블로그 내에 우리 사이트로 가는 바로가기 링크를 넣으시잖아요. 그 바로가기 링크에 UTM URL을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블로그에서 우리 사이트로 얼만큼 방문했고 이 방문들이 얼마만큼의 전환까지 일으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운영하는 자체 블로그라면 그냥 미디엄에는 블로그, 소스에 브랜드 블로그 혹은 오운드 블로그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파워 블로거 같은 경우는 똑같이 미디엄에는 블로그라고 하시되 소스에 파워 블로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캠페인은 소셜과 마찬가지로 각 콘텐츠의 주제나 이 주제가 속한 카테고리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캠페인에 해당 글의 주제를 넣어주시면 나중에 분석을 하실 때 어떤 주제의 글들이 더 많이 사람들을 웹사이트를 클릭하고 어떤 주제의 글들이 더 많은 전환을 일으키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콘텐츠 플랜을 세울 때 사용자의 반응이 더 높은 주제를 더 많이 생산하면 되는 거죠. 컨텐츠와 텀은 역시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파워블로거를 쓸 경우 저는 컨텐츠에 파워블로거의 아이디를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파워블로거가 단순히 노출 상위에 올라가고 그 블로그에 사람만 많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글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서 우리 사이트에 방문하고 우리 사이트에서 구매까지 일으키게 하는지, 똑같은 돈을 받았지만 어떤 파워블로거가 우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더 되는지 이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색 광고에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은 아쉬운, 개선했으면 좋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앞서서 브랜드 검색에서 언급했던 라로슈포제라는 브랜드를 제가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걸려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셨으면 해석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한번 아쉬운 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엄은 그냥 CPC로 하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PCPC, MCPC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모바일하고 데스크탑 유입은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다른 애들은 PCPC라고 되어 있는데 한 녀석만 PCCP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디엄 레벨로 성과를 분석할 때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소스는 문제 없어 보이고요. 텀도 이상 없습니다. 캠페인하고 컨텐츠는 광고 계정에 있는 캠페인과 그룹을 그대로 넣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 브랜드명인 라로슈포제, 그리고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비 5, 또 라로슈포제 바디로션은 모두가 브랜드 스킨케어 캠페인의 아더스라는 그룹에 다 같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어널러틱스 파라미터 상으로는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대표 브랜드명인 라로슈포제가 아더스라는 이름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좀 이상합니다. 보시면 클렌징 폼하고 선크림은 클렌징 UV라는 컨텐트, 즉 그룹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라로슈포제,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 B5, 바디로션은 같은 그룹에 묶여 있습니다. 시카플라스트 밤과 바디로션은 개별 제품이고 분명히 사용 용도가 다른 제품입니다. 좀 역시 이상하죠. 어널리틱스 파라미터만 놓고 보면 계정 구조가 이렇게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실제 네이버 광고 계정은 이렇게 돼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검색 광고의 UTM 파라미터 구조는 실제 검색 광고 계정의 캠페인 그룹 구조와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은 어렵고 난해했을 수도 있고 이미 실전에서 충분히 이용하고 계신 분들께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